자, 고등과정에 이제 여기서부터는 사실 좀 쉬워요. 순혈조합까지 다 경우의 수나 연결지어서 하는 단원인데 그나마 쉬어가는 단원이고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새로운 개념을 오늘은 그닥 하지 않고 다음 시간부터 할 거고 오늘 하는 건 니네가 2학년 때 좀 괴롭힘을 당했었던 그 경우의 수예요. 응? 그래서 새로운 내용 거의 없으니까 그냥 가볍게 중2 시절로 돌아갔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듣고 가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교과서에 나왔던 내용이 우리 교재에 똑같이 다 실려 있는데 사실 여기 있는 거를 여기 책에 써 있는 거는 경우의 수 자체를 한 번도 안 배웠던 사람 기준으로 서술이 돼 있더라고.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니네는 경우의 수 자체가 처음 하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전 가벼운 내용 그냥 다 건너뛸 거야. 아예 나 여기서 수업 자체를 안 할 거야. 그냥 문제 풀어와 이렇게 그냥 내줄 거야. 그래서 니네가 좀 어려워했을 만한 유형들 위주로 해서 개념 설명 플러스해서 그렇게만 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오늘은 숙제가 바이블을 어디까지 내줄 거냐면 기본 다지기까지 다 할 거야. 네? 기본 다지기까지 전부 다. 예제가 몇 개인데요? 8개인가? 야, 2학년 경우의 수야. 저 공부 좀 어떻게 해요? 2학년 경우의 수라고 자체들아. 저희도 해야 돼요? 네. 저희 다음 시간 시간인데요. 목요일이에요. 다 우리 예제 다음 8개 다음 시간 기본 다지기 다음 시간이고. 실력, 자, 대신 실력 따지기는 2단원은 안 하고 시험이야? 그냥 버릴 거야. 다다음 주요? 알았지? 다음. 야, 왜 많다고 생각해, 근데 이번 이거? 수요일날 학원 최선 가야 돼. 제 기본 다지기도 있잖아요. 9점인데. 아니, 2학년 경우의 수라고. 쉬워? 2학년 경우는 오늘 하잖아, 그래서. 48, 32밖에 안 돼. 4, 8, 3. 네, 한 번은 해. 해와. 내주기만 하나 많대요. 확실해? 자, 그리고, 뒤에까지 봐봐. 야, 니네 언제 숙제 줬다고 잘해왔냐. 어? 그냥 해봐, 자식들아. 자, 가자. 중학교 2학년 때 했던 게 뭐밖에 없었냐? 합의 법칙하고 법의 법칙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합의 법칙을 언제 썼더라? 동시에 일어나지. 그렇죠. 자, 그래서 그 사건 A가 자 중2 시절로 돌아가는 거야. 자, A 사건, B 사건이 자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쓰는 게 합의 법칙이었는데 자 동시에라는 뜻은 사실 무슨 의미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연달아 발생, 연이어 발생한다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었지. 그래서 연달아 사건이 발생까지 포함이었어. 그래서 얘는 합의 법칙은 동시에 발생하지 않을 때 쓰는 거였죠. 그렇죠? 자, 그때 어떻게 했냐면 A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의 수를 n가지라고 하고 B 사건이 발생하는 가지수를 n가지라고 했을 때 자, 그냥 더하는 게 공식이었지. 자, 중2 때 한 거잖아. 이게 뭐가 어렵냐고. 자, 그럼 가볍게 연습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수학화를 하셨으니까 아무래도 고등과정하고 조금 연관을 좀 부여를 해볼 필요성이 있어. 자, 해서 얘를 그냥 하자. 얘를 집합과 연관관계가 뭐가 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했는데 자, 니네 중학교 때 문제 이런 게 있었다. 자, 예를 들어서 숫자가 1부터 15까지 적혀있는 카드가 있어. 한 장씩. 응? 그 중에 자, 카드 한 장을 뽑았을 때 자, 2의 배수 또는 3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 구해보아라. 이거 틀리는 찌따가 없겠죠? 자, 어떻게 계산했냐? 그냥 말로만 한번 한 거죠. 2의 배수는 2, 4, 6, 8, 10, 12, 14, 7개지. 그 다음에 3의 배수는 3, 6, 9, 12, 15, 5개지. 근데 겹치는 게 있는지 없는지를 반드시 확인했어야 됐지. 그래서 2하고 3의 공배수인 6의 배수, 6하고 12가 중복되니까 한 사건씩 뺐지. 네. 기억하죠? 이건 다 알잖아. 그래서 더한 게 답이었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집합과 연관을 좀 지어보려고 그러는데 자, 여러분 이게 뜻이 기억나요? 자, 2의 배수가 벌어지는 사건을 모아놓은 집합을 그냥 A 집합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앞에 N 써있는 건 의미가 뭐였는지 기억하지 않냐? 집합 A의 원소의 개수였죠?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2의 배수가 몇 개였어? 7개였잖아. 그래서 NA가 7개고 그 다음에 3의 배수에 해당하는 집합, 사건을 모아놓은 집합을 B라고 이름을 보여줬을 때 NB라고 했을 때 어떻게 돼? 3, 6, 9, 12, 15니까 5개지.
근데 이거를 2의 배수하고 3의 배수가 무조건 동시에 발생하지 않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아까 말한 대로 6의 배수, 최소공 배수끼리는 겹치니까 빼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7 플러스 5라고 하지 않고 뭐를 빼줬어? 겹치는 거가 집합하고 연관을 지어보면은 뭐가 되냐면 그렇죠. 교집합이 되겠죠. 그래서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 몇 개? 2개였잖아. 6하고 12. 그래서 2개를 뺀 게 이것만 봤을 땐 중학교 2학년 풀이가 되는 거고 요거를 집합하고 연관을 지어버리면 7에 해당하는 게 A의 원소의 개수 5개에 해당하는 게 B의 원소의 개수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이고 비가 오리네. 언제만 이렇게 먼지에 집착해 오늘따라. 어? 자 교집합 원소의 개수가 2개니까 빼준 거란 말이야. 근데 네 집합에서 이거 언제 배웠어? 이거 공식 뭐예요?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공식이었죠? 자 그래서 결론은 이거야. 합의 법칙 계산할 때 사용하는 계산 과정을 집합 개념하고 연관을 지으면 합의 법칙은 곧 뭐랑 같냐면 두 사건 이상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계산하는 모양하고 정확하게 똑같아. 그냥 뭐 새로운 건 이거밖에 없어. 근데 너무 당연하게 우리가 중학교 때 풀었던 거잖아. 이게. 자 별건 없죠 그러니까. 자 그럼 말로만 한번 해보자. 얘가 공집합이 될 수도 있지. 언제? A 사건하고 B 사건이 겹치는 게 아무것도 없을 경우도 있잖아. 예를 들어서 말로만 해보면 3 미만의 수 또는 8 이상의 수라고 생각을 하면 겹치는 게 절대로 없지. 그때는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가 공집합이 되죠. 그때는 얘가 사라지는 거야.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자, 대단한 내용은 사실 아닙니다. 자, 그럼 몇 개 한번 풀어보자. 숙제가 오늘 좀 많지는 않은데 니네가 어려워할 만한 거 내가 그냥 미리 풀어줄 거야. 많다고 하지 마. 그리고 지금 이래 아빠 애들은 숙제를 막 40문제씩 내줘도 다 해오는데 시험 기간에 준비하면 안 돼요. 자 책에 있는 문제가 요게 있어요. 자 이거 뭐라고 불러요? 1차 방정식 문자 3개짜리 자 했을 때 자 그냥 1차 방정 고등과정에서 부정 방정식이지. 근데 자연 XYZ가 자연수 조건이 곱혀져. 될 때 XYZ 순서상 경우의 수 한번 찾아보아라가 문제거든. 자 그럼 노가다 문제 이거 공식이 없는데 자 풀 때 이렇게 한번 해보자. XYZ가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X가 당연히 0보다 크고 0보다 크고 Y도 0보다 크고 Z도 0보다 일단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풀 때 좀 아이디어를 말씀을 드리면 개수가 큰 숫자를 가지고 있는 X문자 기준으로 경우의 수를 따지는 게 좀 편리해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다가 1, 2, 3, 4 집어넣으면 숫자가 아무래도 여기에다가 1, 2, 3, 4 집어넣는 것보다 합의 숫자가 막 커지는 좀 뭐라고 하죠? 폭이 좀 차이가 많이 나잖아. 그래서 숫자가 많이 커지는 얘 기준으로 먼저 경우의 수를 따지면 조금 쉽게 풀 수 있어요. 공식은 아니야 사실. 근데 해보니까 그게 좀 편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X가 나타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생각해보고 싶은데 이거 플러스 범위를 좀 계산을 해보면 얘네가 만약에 갖다 쳐보자. 합해서 11이 되는데 그럼 3X라는 애의 범위가 10이라고 같으면 돼야지. 같으면은 XY, YZ에 들어갈 수 있는 자연수가 절대로 안 생기지. 11보다는 좀 작아야 돼. 그래서 X의 범위가 얘랑 얘만 연관되었을 때 X의 범위가 0보다는 크고 3분의 11보다는 작다라는 범위가 생겨. 얘가 3점 얼마잖아. 그럼 자연수가 1, 2, 3, 3개밖에 없죠. 그래서 경우의 수를 X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를 나눠서 그냥 풀면 돼요. 교재에 있는 거라고요. 자, 그럼 X가 1이 됐을 때 식이 어떻게 되느냐? 2Y 더하기 Z가 뭐지? 8이 되죠. 그럼 이 다음부터는 어떻게 풀어요? 그냥 대입. 노가다야. 자, 그러면 Y하고 Z의 순서상을 그냥 옆에다가 써보자. 자, Y에다가 1 집어넣으면 Z가 6이고요. Y에다가 2 집어넣으면 Z가 4고요. Y에다가 3 집어넣으면 Z가 2 나오죠. Y에다가 4 집어넣으면 Z 빵이니까 자연수 안 되죠. 자,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X가 1일 때 요거 사건 3개 찾았다. 자, 그 다음에 X가 2가 되면은 자, 6이 되니까 2Y 더하기 Z가 5가 되지. 자, 그러면 YZ 순서상 Y에다가 1 집어넣으면은
Z가 3이고 Y에다가 2 집어넣으면 Z가 1 나오죠. 자, 더 이상 안 집어넣어도 되죠? 그 다음에 X가 3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9니까 안 생긴다는 거 알겠죠? 2Y 더하기 Z가 2가 되는데 1 집어넣어 봤더니 안 되잖아. 그래서 얘는 사건 자체가 발생을 하지 않죠. 자, 됐나? 그래서 전체 사건은 어떻게 더해가지고 5가지이구나 라는 걸 따질 수가 있지. 자, 됐나요? 자, 합의 법칙은 여기까지만 합시다. 그 다음에 곱의 법칙 한번 해볼까? 자, 합의 법칙은 두 사건 A, B가 동시에 발생하지 않을 때였고 곱의 법칙이 동시에 발생할 때였죠? 동시에 발생할 때. 자, 그래서 공식이 뭐였어? 그냥 자, A 사건의 가지수가 n가지고 B 사건이 n가지였을 때 그냥 n 곱하기 n이었지? 네. 설명하는데 참 뻘쭘하다. 이런 걸 설명하고 앉았어. 수원해야 되는 방법. 이게 나 사실 이 책에 이게 왜 있는지 모르겠어. 얼마 뛸까요? 애들이 어려워해서 이걸 싫어하는 거야. 근데 모든 책에 다 있더라고. 그래서 하는 거야. 뭐, 나 이 책만 있으면 이거 안 하려고 그래. 아, 기본적이면 그렇죠. 괜찮다. 그건 안 되고요. 유형별로 하나씩 어때요? 3번 문제. 마음에 드는 걸로. 3번도 쉬워. 시작까지 기분까지는 3번도 쉬워. 자, 중학교 2학년 때 이런 거 풀었다. 한 개의 주사위를 자, 2번 던졌대. 주사위 문제가 은근 까다로운 게 있었지? 자, 그래서 나온 눈의 수의 곱이 짝수인 경우의 수를 계산해 보아라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어. 첫 번째, 그냥 곧이곧대로 계산을 다 하는 거지. 뭐냐? 첫 번째 주사위랑 두 번째 주사위 눈이 홀수도 아니면 짝수잖아. 그치? 근데 곱해서 짝수가 된다는 얘기는 첫 번째 눈이 짝수가 나오고, 첫 번째 주사위 눈이 짝수가 나오고, 두 번째 주사위 눈이 홀수가 나올 때. 또, 첫 번째 주사위가 홀수가 나오고, 두 번째 주사위가 짝수가 나올 때. 세 번째. 자, 둘 다 짝수가 나왔을 때에도 무조건 곱이 짝수죠. 자, 그러면 짝수는 몇 가지 사건? 세 가지 사건. 왜 곱의 법칙이 얘기겠어? 홀수 나오는 사건도 세 가지지. 그래서 짝수 나온 사건 다음에 연이어서 홀수 사건 나타나니까 곱해야 됐었잖아. 그래서 9가지가 되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3 곱하기 3이죠. 다음에 짝수 다음에 짝수가 나오는 사건도 3 곱하기 3이죠. 그래서 이렇게 썼는데 답 낼 때는 어떻게 했냐? 요 사건은 절대로 동시에 발생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다 더해서 27가지 A요. 이렇게 푸는 게 그냥 일반적인 풀이었고, 두 번째 방식은 뭐였냐면, 그렇죠. 홀수가 나오는 사건을 거꾸로 전체 사건에서 빼주는 방식이 있었죠. 자, 쉽잖아. 그러면 주사위 전체 두 번 던졌을 때 사건의 가지수는 36가지죠. 거기에서 뭐를 빼요? 홀수가 나오고 나서 홀수가 나오는 사건을 빼주면 되지. 자, 3개라는 건 이해됐나? 그래서 9 빼면 되니까 27가지라고 그냥 무리 없이 나오죠. 자, 오늘 하는 건 다 쉽다니까. 자, 책에 이런 거 책에는 없는데 기본 단식이 있었나? 자, 아무튼 이런 게 있어요. 자, 다항식인데요. 자, 다음 다항식을 쭉 전개했을 때 항의 개수를 구하여라. 이런 거 시험 문제라고 해놨다. 자, 생각. 이거를 쭉 전개했을 때 동유항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어디 가서 생겨? 안 생겨요. 안 생기죠? 네. 안 생기기 때문에 그냥 전개했을 때 항의 개수가 곧 답인데, 자, 아이디어가 이거야. 전개를 한다는 얘기는 얘만 갖고 하면 얘기해 보면은 얘랑 만나서 하나 생기고, 얘랑 만나서 하나 생기고, 얘랑 만나서 생기고, 뭐를 안 했지? 응? 아, 얘랑 만나서 하나 생기잖아. 이해됐어요? 맞지? 자, 요거를 안 했군요. 이렇게 4개가 생기잖아. 그럼 그게 사건이 어떻게 발생하냐면, 여기에 있는 항 2개 중에 하나와 여기 있는 항 2개 중에 하나가 만나가지고 새로운 항 하나가 만들어지잖아. 그럼 그 과정이 2개 중에 하나 고르고 2개 중에 하나 골라서 새로운 항 하나 만들어지는 거지. 그럼 그것 자체가
정우의 수로 봤을 때 두 개 중에 하나 골라. 두 개 중에 하나 골라. 그리고 얘 다음에 얘를 골랐다는 얘기는 앞에 사건 고르고 나서 두 번째 사건이 연이어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곱하기 구조란 말이야. 그래서 네 가지라고 쓰는 거고, 그럼 얘도 마찬가지죠. 앞에 있는 게 세 개 중에 하나 고르고 뒤에 있는 거 두 개 중에 하나 골라서 연이어 발생하니까 얘는 6가지가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동리형이 안 생겨. 그러면 앞에 6개랑 뒤에 4개가 생겼는데 두 개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더해주면 그냥 전체 항의 개수가 되겠죠. 됐냐? 그래서 그냥 10가지가 답이겠지. 자, 선생님이 항상 공식은 기본적으로 외우는데 고등과정은 공식의 암기뿐만 아니라 증명과정에 나서 사용하는 아이디어도 사실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수학 4할 때부터 사실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아는 공식이 이런 게 있습니다. 잘 볼래요? 이건 알아요. 제가 책에 있는 문제다. 두 가지를 풀어볼까요? 108의 약수의 개수. 이거 중학교 1학년 때 공식으로 암기했지. 그렇죠. 소인수분해 했죠. 자, 소인수분해 하면은 얼마냐? 4 곱하기 27이지. 그러면 2의 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이네. 그럼 공식이 뭐였어? 지수에다가 1 더하고 지수에다가 1 더해서 곱했지. 네. 그러면 3, 4, 12가 답이야. 그럼 질문을 다시 해볼게. 왜 1을 더해? 자기 자신. 아닌가? 잘 기억이 안 나죠? 1, 1이 이거 계산하는 과정이 뭐였냐면 경우의 수 개념이 사실 접목돼 있었어. 야, 그럼 이건 알 수 있지 않냐? 2의 제곱이 4죠. 자, 생각. 108 중에서 4가 약수 맞지? 그럼 4의 약수도 당연히 얘의 약수가 되겠지. 27도 마찬가지겠지. 그럼 그거를 표로 만드는 거야. 그래서 경우의 수가 발생할 수 있는 건 표를 만들게 돼 있는데 이 표 때문에 공식이 만들어졌어. 자, 표가 이렇게 만들어져요. 자, 가로줄에다가 4의 약수를 쭉 써요. 4의 약수를, 자, 모든 수의 약수는 1이 다 들어가죠? 그래서 1, 2, 2의 제곱을 다 써. 그 다음에 27의 약수는 1, 3, 3의 제곱, 3의 세제곱을 다 써. 이렇게 한 다음에 가로줄, 세로줄끼리 만나는 거를 다 곱해. 자, 얘 곱하기 얘 하면 1이죠. 얘 곱하기 얘 하면 1 곱하기 2죠. 얘 곱하면 1 곱하기 2의 제곱이죠. 자, 이거를 그냥 노가다로 다 쓰는 거야. 그러면 3 곱하기 1이고 3 곱하기 2고 3 곱하기 2의 제곱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얘는 3의 제곱 곱하기 1, 3의 제곱 곱하기 2, 3의 제곱 곱하기 2의 제곱. 자, 얘는 3의 세제곱 곱하기 1, 3의 세제곱 곱하기 2, 3의 세제곱 곱하기 2의 제곱.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이 표 안에 채워져 있는 12가지의 숫자가 다 뭐가 되는 거냐면 이 숫자의 약수라고 합니다. 그럼 공식을 만들었더니 규칙성을 발견한 거지. 가로가 3칸이지. 근데 그 3칸이 지수에다가 1 더한 거랑 똑같아. 세로가 4칸인데 그게 지수에다가 1 더한 거랑 똑같아. 모든 숫자 표 만들어 봤더니 똑같은 규칙성이 만들어졌다는 거야. 그래서 1 더하고 1 더한 거야. 사실 이것도 기억해야 돼. 니네 순열제학 할 때 이거 나온다. 알겠나? 표도 좀 기억하세요. 그래서 최소한 이 공식이 표로 만들어졌다는 거 좀 기억을 좀 하자. 알겠죠? 그거까지는. 자, 그럼 얘는 쉬운데 플러스 108에 양의 약수를 쫙 다 썼다 여기다가. 그럼 합은 어떻게 될까? 이거는 보통 문제집엔 잘 안 쓰이긴 한데 1학년 교재 중1 때 얘기하는 거야. 얘도 규칙이 좀 있다라는 거야. 잘 보세요. 가로끼리 다 더해볼게. 가로끼리만. 자, 그럼 이거를 다 더하면 1, 2, 2에 미안 1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가 다 붙어있지. 그럼 묶을 수 있지. 그래서 1로 묶어. 그러면 1 곱하기 1 플러스 2 플러스 2의 제곱되는 거 이해되냐? 자, 좀 옆에다가 쓸게. 그 다음에 얘는 3으로 묶이죠. 그럼 3으로 묶었다. 그러면 1 더하기 2 더하기 2의 제곱되는 건 이해됐죠.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줄은 뭘로 묶여요? 3의 제곱으로 묶이죠. 그래서 묶었더니 1 더하기 2 더하기 2의 제곱이지. 자, 특징이 좀 보이죠? 가로 안에 있는 숫자가 다 똑같죠.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뭐야? 다 더하는 거였지. 그래서 여기 네 줄을 몽땅 다 더해.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괄호로 쭉 더했다고 상상을 좀 하세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1 더하기 2 더하기 2의 제곱이 공통인수가 됐다는 거 이해되냐? 그래서 또 묶을 수가 있죠. 그래서 묶인 게 1 플러스 2 플러스 2의 제곱이고 남아있는 게 1 플러스 3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3의 세제곱이 되지. 자, 다 더하면 그냥 다 돼요. 야, 그러면 모양을 좀 판단해보자 말이지. 내 말은 1 더하기 2 더하기 2의 제곱의 의미가 뭐예요? 가로줄에 있는 다시 말하면 소인수분해 했을 때 얘를 곱하기 기준으로 가운데로 쪼개. 그랬을 때 앞에 있는 숫자에 양의 약수들을 다 더한 거지. 뒤에 괄호에 있는 건 뒤에 있는 3의 세제곱의 양의 약수들을 싹 다 더한 거지. 그래서 소인수분해 했을 때 곱하기 앞뒤에 있는 숫자들의 각각의 양의 약수의 총합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그래서 총합 1위의 곱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공식은 아니지만 정리를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기가 기뻐해라. 벌써 반을 했다. 와. 이거는 뭐 할 거 없어 사실. 선생님 사실 할까 말까 고민을 좀 했어. 근데 이렇게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책에 있기도 하고. 선생님도 가르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냥 니네 이거 다 배웠잖아. 집에서 그냥 해와. 이러자니 좀 무책임하잖아. 그래서 좀 수업을 하는 거야. 자, 니네를 괴롭혔던 유형이 이런 게 있었죠. 동전 갖고 있는데 지불하는 방법에 가지고 막 이런 거 기억나냐 혹시? 막 노가다로 풀었던 거 혹시 기억하나요? 자, 10원짜리 4개가 있고, 자 50원짜리 2개가 있고, 그 다음에 100원짜리 3개가 있어. 두 가지를 많이 물어봤어요. 첫 번째, 지불 방법의 가지수. 자, 이거는 사용하는 동전을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냐? 이거? 야, 종이 거야. 어떻게 했어 이거? 노가다. 원래 너네 땐 노가다로 했죠 사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했냐면 잘 봐봐. 동전을 사용한다는 행위는 얘만 쓸 수도 있고 얘만 쓸 수도 있고 얘만 쓸 수도 있잖아. 얘랑 얘만 쓸 수도 있고 얘랑 얘만 쓸 수도 있고 얘랑 얘만 쓸 수도 있잖아. 혹은 10원, 50원, 100원을 한꺼번에 다 쓸 수도 있잖아. 되게 많지. 근데 그거를 접목해서 생각을 하면은 동전을 사용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을 모두 포함하려면 50원을 만약에 50원만 썼다면 10원하고 100원은 안 쓰는 사건이 포함되어 있는 거지. 그래서 4개가 있다고 해서 사건이 10원만 사용하는 게 4가지가 아니라 사용을 하지 않는 사건까지 플러스 1을 해줘야 돼. 얘도 플러스 1을 해주고 여기도 플러스 1을 해줘야 돼. 그래서 마치 10원짜리가 5개인 것처럼 3개인 것처럼 4개인 것처럼 계산을 해야 돼. 자, 그래서 고등학교 때 노가다를 안 한다는 거지 내가. 자, 어떻게 하느냐? 10원이 5개라고 생각하고 50원 3개라고 생각하고 100원을 4개라고 생각했어. 왜 곱했겠어? 같이 사용하는 거니까 연이어 발생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곱했는데, 자, 지불한다는 얘기는 말 그대로 내 주머니에서 동전을 꺼내서 내는 거란 말이지. 그럼 여기에 포함되면 안 되는 사건이 하나가 있지. 안 쓰고 안 쓴 사건이 여기 하나 포함되어 있지. 그래서 그 사건은 하나 빼야 돼. 알겠어? 자,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노가다로 잘 안 풀어 이런 거. 그리고 내신 대비 때 내가 이거 알려줬어. 당연히 기억이 안 나시죠, 근데? 네. 자, 그럼 계산하면 얼마냐? 15, 60, 59? 자, 이렇게 되는 거고. 자, 두 번째. 지불 금액도 있었다. 이것도 우리가 사실 노가다로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표 만들어서 했었단 말이야. 10원짜리, 뭐 50원짜리, 이거 쓰지 마. 100원짜리 이렇게 표 만들어서 했었는데, 자, 이것도 좀 경우의 수 개념을 좀 접목해서 한번 해보고 싶어요. 자, 어떻게 할 거냐면, 니네 이거 표 만들었을 때 뭐가 문제가 생겼냐면, 잘 봐봐. 지불 금액이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50원 지불하는 경우, 100원 지불하는 경우, 150원 지불하는 경우, 이런 식으로 다 금액을 따져서 다 찾았거든. 좀 오래 걸렸단 말이야. 근데 니네가 그 표를 만들어 보면 느낄 수 있었던 게 뭐냐면, 똑같은 100원을 지불하는데 겹치는 경우가 생겼다는 거지. 자, 얘를 100원짜리 한 개 쓰면 100원 내잖아. 근데 50원짜리를 2개 써도 100원을 내잖아. 그럼 얘랑 얘는 똑같이 100원을 냈다는 사건이기 때문에 중복된단 말이야. 그럼 빼줘야 된단 말이야. 이런 중복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건 좀 알아놔. 알았지? 우리 선생님이 니네 내신 대비할 때 이거는 좀 어려워할까봐 내가 그냥 표로 해서 찾아라 라고 했었는데, 얼마 전에 니네 후배들 시험 범위였거든. 경우에.
근데 걔네들한테 이걸 좀 알려줬어요. 자, 그럼 봐봐. 어떻게 하냐면 잘 들어보세요. 10원짜리 4개가 50원 하나를 퉁칠 수 있어요. 네. 안 겹치죠? 네. 그러면 얘는 금액까지 훨씬 차이가 미세먼지 영혼을 빼앗겠냐? 잘 들어봐. 10원짜리 4개로 50원짜리 하나를 퉁칠 수 없죠. 그럼 겹치는 상관없어. 근데 50원짜리 2개를 100원짜리 내는 거 하나 퉁칠 수 있지. 그럼 얘랑 얘는 겹칠 수 있는 여지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금액이 겹치는 경우. 자, 그냥 정리를 좀 해줄게. 지불하는 금액이 겹치는 경우, 자, 큰 금액의 동전을 작은 금액으로 쪼개요. 뭐 환전한다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겠냐? 봤을 때 100원짜리가 3개가 있으니까 300원이죠. 그럼 300원을 바로 아래에 있는 50원짜리로 동전을 바꾸는 거야. 그러면 50원짜리 몇 개로 바뀌어? 6개로 바뀌지. 그래서 100원짜리 3개를 50원짜리 6개로 바꿔. 그럼 이 문제가 어떻게 바뀌냐면 10원짜리는 해당 사항이 없고요. 자, 50원짜리가 총 몇 개가 된 거냐? 2개 더하기 6개니까 8개로 바뀐 거란 말이야. 자, 그럼 이렇게 바꾸고 나면은 얘네들로만 갖고 금액 따졌을 때 절대로 동전끼리 겹치는 일이 안 생겨. 팁이야, 팁. 알았어? 왜 이렇게 바꿨는지만 이해하면 돼. 아까 말한 100원짜리 같은 거 100원 지불했을 때 50원 2개 지불하는 사건과 100원 하나 지불하는 사건이 겹치니까 경우에서 따지는 입장에서는 짜증나거든. 그러니까 안 겹치게 하려고 요직거리를 한 거야. 됐나? 그러면 계산은 어떻게 하냐? 이거랑 똑같다? 이 사건은 10원짜리랑 50원짜리를 골고루 사용할 수 있는 사건인데 10원을 사용하지 않는 사건, 50원짜리를 사용하지 않는 사건 똑같이 얘처럼 플러스 1을 해줘야 돼. 그래서 10원만 따졌을 때 사용하는 사건이 5가지고요. 50원짜리는 총 9가지고요. 곱하는데 똑같죠? 아까 마이너스 1을 왜 했어? 둘 다 내지 않는 사건이 하나 포함되어 있으니까 마이너스 1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44라고 쓰면 되는 거죠. 알겠죠? 니네가 나중에 프로 한번 해보시면 똑같이 나와. 44개를 프로 그렸다 생각해봐. 얼마나 짜증나겠어. 니네 내신의 문제 풀었을 때 이렇게 동전이 많은 건 잘 안 나와서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근데 고등 과정에서는 이제 나와요. 이걸 써와야 되기 때문에. 자, 새로운 거 하나도 없죠. 그 다음 여러분들을 또 괴롭혔던 사건, 색칠하기 문제. 자, 책에 약간 쭈글쭈글하게 그려져 있는데 내가 그냥 보기 좋게 그림만 좀 바꿨어요. 자, 이렇게 생긴 데에다가 색칠을 해야 되는데 물감이 4가지 색이 있어. 근데 중복 사용이 가능해. 근데 이웃한 땅은 겹치면 안 돼. 자, 이유는 간단하겠죠? 이웃한 땅을 똑같은 색칠하면 구역이 구분이 안 가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한 거였지. 자, 했을 때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냐? 이건 내가 수업 시간에서 했어. 제일 처음에 뭔가를 따졌었어. 큰 데부터. 뭐가 커요? 겹치는 데가 정확하게. 제일 많이 겹치는 데. 전문 용어 안 나오네. 이웃한 땅. 다 있는 게 이웃한 땅이잖아. 자, 그래. 하긴 잘했네. 이웃한 땅의 개수가 많은 땅부터 우선적으로 색칠을 했었단 말이야. 이유는 간단해. 이웃한 땅이 많다는 얘기는 그 땅에다가 뭔가를 색칠하느냐에 따라서 그 붙어있는 땅의 사건의 가지수가 영향을 주겠지. 어? 근데 저 듣고 있었어요. 근데 이웃한 땅의 개수가 적은 땅을 칠하게 되면은 경우에서 따질 때 문제가 생긴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니네가 해야 되는 건 이웃한 땅의 개수를 먼저 찾아. 자, 파란색 숫자로 써볼게요. 자, 얘는 요거랑 하나 인접하고요. 얘는 하나, 둘, 세 개 이웃하고요. 자, 얘는 하나, 두 개 이웃하고요. 얘도 2개죠. 그 다음 얘는 하나, 둘, 세 개 이웃하죠. 자, 그래서 땅의 이름은 그냥 편의상 A, B, C, D, 아니, D, 여기 E라고 이름만 한번 붙여보면 4개 아닌데? 네? C는 4개 아, 4개군요.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됐죠? 그러면 1등이 누구야? C잖아. 그럼 C 먼저 색칠하는 거야.
다음에 2등이 2땅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B하고 D가 공동 3등인데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아무거나 먼저 칠해도 된다라고 했어. 그 다음에 꼴찌가 A 땅이지. 자, 됐나?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물감을 쓰는 거죠. 어떻게 돼요? 4가지 색이 있었다. 그럼 C에다가 색 칠하는 건 4개 중에 하나 칠하고. 칠했어요? 2에다가 칠하는 거는 얘랑 겹치면 안 되니까 하나가 줄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B에 칠하는 거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색칠되어 있는 거잖아. 그래서 B는 노란색, 파란색 제외하고 색칠하면 되니까 2개가 남았지. D도 똑같지. 그 다음에 A는 어떻게 돼? 얘하고만 겹치면 안 되니까 하나만 제외하면 되지. 그래서 3가지였단 말이야. 자, 물론 연이어서 색칠하는 거니까 고백 법칙이에요. 자, 이렇게 했었죠. 자, 그 다음에 원래 하나가 더 있는데 그건 집에서 일단 숙제를 해봐. 알았지? 몇 가지 변수가 있었던 게 있었는데 기억을 하시는지 한번 내가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내용인데요. 야, 니네 수형도라고 혹시 기억하냐? 나무가 나무가 네, 맞아요. 수형도가 그 수학 용어인데 내가 찾아봤더니 간만에 옛날 대학교 때 그건 피타고라스 나오고 수형도라고 있는데 영어로 트리 그래프라고 써있더라고. 되게 유치하지? 근데 그렇게 써있는데 되게 중요한 게 트리 그래프. 갑자기 왜 거예요?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수형도를 언제 했냐면 경우의 수는 제일 어려운 건 합의법칙, 고배법칙을 적용 못하는 문제야. 그 예전에 한 2012년인가 2011년에 그때 수능 문제가 문과시험지는 29번이나 30번 중에 하나가 그 성인과 통계 문제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럼 거기에 보면 순혈주와 머리가 하는 거에 되게 심화 버전이 많이 나왔는데 그때 풀어야 되는 문제가 수형도 그려야 돼서 푸는 되게 어려운 문제가 있었어. 답이 막 수백 가지가 나와. 근데 수형도를 그리는데 수형도의 규칙성을 찾아가지고 푸는 문제였어요. 되게 오래 걸리는 문제였거든. 30번이니까 어렵지 않죠. 그런 게 있었는데 당연히 그걸 하겠다는 게 아니라 자, 규칙성을 찾기 어려울 때 나도 내가 본 거가 이게 엄마가 조용. 조용해지게 만들어. 누가 그랬냐? 성현이 몰려. 자, 규칙성을 찾기 어려운 경우에 수형도를 써서 사용하게 되시는데요. 자, 아니면 표도 그리게 되는데 표는 아까 우리 양해학습 떠들 때 한번 해봤으니까 안 할 거야. 자, 수형도가 이런 거였다. 자, 니네 내신 교재에 이런 문제가 있었거든. 자, A, B, C, D 학생이 있어. 그 사람이 자기가 갖고 있는 모자가 스몰 A, 스몰 B, 스몰 C, 스몰 D 모자를 갖고 있는데 막 바닥에 흙 뿌려놨어. 그렇게 해서 순서대로 모자를 하나씩 가져갈 건데 누구도 자기 모자를 가져가지 않은 경우 어느 누구도 자신의 모자를 자 가져가지 않는 경우 저게 자 이건 합의법칙 고배법칙이 없거든. 나중에 통계학과 이런 데 가시면 이거 공식으로 공부해요. 이게 이름이 전문용어가 교란순열 포함배제라는 이름이 있어. 몰라도 돼. 그리고 공식도 있어. 이거 네이버에 치면 나와. 그럼 공식이 초 나오기 어렵고 근해 공식이 한 100배 복잡하다고 해야 되나? 근데 거기다가 숫자를 이게 사람이 4명이지. 그러면 거기 n으로 구성되어 있어. 거기다가 4를 집어넣으면 내가 지금 계산하는 수형도 답이 나와. 근데 중학교 때도 이 문제가 사실 나왔는데 4명일 때까지만 나왔어. 왜냐면 그게 교과과정이 아니야. 네, 그래서 니네 내신 때 이거를 외웠다? 몇 개였는지 기억나냐? 이거? 외웠어. 내가 외우라고 했었어. 내신 때. 9개였어요. 5개는 있지도 않아요. 자, 그거를 수형도 갖고 한번 해보려고. 그래서 노가다야. 자, 어떻게 되는 거냐? 자, 이렇게 했었다. A 학생, B 학생, C 학생, D 학생이 있는데 A는 스몰 a 빼고 가져갈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사건의 가지수가 B하고 C하고 D밖에 없단 말이야. 그럼 이렇게 한 다음에 가지치기를 해서 하나씩 다 따졌었죠. 기억나요? 자, 그러면 3개씩 생겨. 한번 확인해 볼게. 그러면 B를 앞에 썼으니까 자, B는 A, C, D 남았는데 A, C, D 다 가져가도 되죠. 그러면 A 가져가는 경우, C 가져가는 경우, D 가져가는 경우를 다 따질 수 있단 말이야. 자, 그럼 하나씩 하는 거야. A, B 앞에서 가져갔어요. 모자가 C, D 남았죠? 그러면 C는 D 가져가야 되고 D는 C 가져가야 되겠지? 왜? 자기 자신 거 가져가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B, C를 가져갔으면 A, B가 남았는데 A, D 가져가면 안 되지. 거꾸로 가져가야 되지. 그래서 D, A, D 이렇게 써야 되는 거야. 뭐가 다? 그 다음에
BD를 가져가면 AC 남았으니까 AC 이렇게 가져가야 되겠지. 자, 3개 나왔어. 선생님이 말한 대로. 자, 얘도 해보자. 자, A가 C를 가져갔으면 남은 모자가 A, B, D 남았는데 B가 B를 가져가면 안 되니까 A 가져가는 사건하고 D를 가져가는 사건 2개밖에 없죠. 이해됐나요? 그러면 AC 가져갔으면 BD 남았으니까 BD는 C가 아무거나 다 가져. B, D니까 D 가져가고 B 가져가야 되는구나. 맞나?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CD를 가져갔으면 A, B가 남았는데 자, A, B는 어느 누구하고도 안 겹치죠, 이거? 그렇기 때문에 가지치기를 또 할 수 있어요, 여기서. 그래서 A 가져가고 B 가져갈 때 B 가져가고 A 가져갈 때 해서 똑같이 3개가 만들어져요. 자, 됐나요? 자, D는 시간 관계상 안 할게. 자, 그래서 얘도 똑같이 하면 3가지가 만들어져요. 자, 그래서 3개라서 총 9가지. 자, 그럼 이거 한 문제만 하고 끝내자. 이거 해야 돼. 어려운 건 아니야. 문제가 길어요. 안 길어요. 이거를 이용하는 거예요. 자, 그럼 공식이 뭐, 이건 내신 때 외우라는 게 이거였어. 4명이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 거를 안 가져가는 가지수가 총 3에서 9까지. 내신 때 외운 거예요. 자, 그럼 이걸 이용하는 문제인데. 자, 책에 있는 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상자에 1에서부터 5번 스티커가 붙어 있어. 자, 그 다음에 1번부터 5번 스티커가 붙어 있는 공을 자, 임의로 박스에 하나씩만 넣을 거야. 하나씩이에요, 하나씩. 자, 근데 원하는 게 뭐냐면 이게 만약에 어느 박스도 자기 번호와 같지 않게 넣는 경우에 수하게 되면은 수형들을 일일이 다 그려서 찾아야 되는데 되게 많아요. 40개 넘어. 좀 힘들지. 그래서 그렇게 잘 안 나오고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 한 상자만 하나의 상자예요. 하나의 상자. 같은 번호가 들어가는 경우. 안 어려워요. 자, 생각해봐. 하나에만 자기께 들어가야 되는 거면은 경우의 수가 1번에 1번만 들어가. 1번에만 1번 들어가는 경우, 2번에만 2번 자기 들어가는 경우, 3번에만 3번 들어가는 경우, 4번에만 4번 들어가는 경우, 5번에만 5번 들어가는 경우, 큰 범위에선 5가지 있거든요. 근데 처음에 말한 1번에만 1번이 들어갔을 때는 나머지 2, 3, 4, 5는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 번호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지. 근데 그게 9가지잖아. 이해됐어? 그래서 A에만 자기 거 들어갔을 때 9가지. 이해됐니? 무슨 말인지? B에만 자기 자신 거 들어가고 나머지는 자기 자신 안 들어가는 거 9가지. C도 9가지. D도 D랜다. 말을 잘못했네. 1번, 2번, 3번이요. 자, 미안. 4번에도 9가지. 5번도 9가지. 해서 총 9를 5번 더한 게 다 돼요. 쉽지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총 45가지. 고등 문제 경우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자, 알겠어요? 자,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 전화.